네, 차다크의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해요. 우리 시장이 답답한 것도 답답한 겁니다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 거의 매일 아침 듣게 되는 뉴욕 증시와 비교하면 더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미증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연말 쇼핑 시즌이니만큼 특히 유통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미국 투자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뉴제스탁 US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앞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거의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 물론 팍팍 뻗어가지는 못하고 네. 있습니다만 빠지지도 않는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방향성에 대한 의견들이 사실 설왕설래해요. 네, 말이 이쪽으로 많습니다. 위로도 보는 시각이 있고 네. 아니다 확 다른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2020년에 대한 시장 전망은 다소 이제 긍정적이고요.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단 거기에 전제가 붙는 것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렸을 때 네. 이런 전제가 붙고 있고요. 또 다수의 IB들은 연말 산타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파월 의장이 그 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때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요. 또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렸다는 의견이 많아서 향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UBS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슈들이 이제 대두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현재 현금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 보는 의견들인 네. 거네요. 다만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방향성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있어요. 네. 만일 아래로 보는 쪽의 의견이 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소비지표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소비지표는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전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향하는 부분을 보는 견해는 고용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현재 정점을 이제 통과하는 중이고요. 향후에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증시의 어떤 하방 압력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리 약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네.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준비한 건 그거예요. 내년도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쪽에서 크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올해는 이제 제조업 국가들이 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면 그게 이제 내년에는 결국은 소비 중심의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까지 전염될 거다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게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최근에 미국 이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역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 내에서 관련한 지표들의 흐름 추이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연말 쇼핑 시즌으로 좀 한정을 해서 좀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은 또 내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연말 쇼핑 시즌을 한정해서 보면 일단 미국의 전체 소비의 약 최대 40%는 이 쇼핑 시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는 분위기가 괜찮을 거다. 소비가 어느 정도 받쳐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이라 하면 이제 11월 말에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에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날 박싱데이까지 그 기간인데 전미 소매업체의 전망에 따르면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이요? 네. 1인당 1,047.83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 5년 평균보다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는 13년 연속으로 기프트 카드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조사한 매년 발간하는 연례 홀리데이 리테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5%에서 5% 정도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뭔가요? 미증시가 많이 올라서인가요? 증시는 사실 그 소비와 어떤 제조에 대한 선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비
소매 판매 지수,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고요. 견고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지표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 지표는 여전히 그 단단하게 시장을 받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전망으로 또 최근이 아니죠. 항상 매년 미국은 연말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네, 좋았기 네. 때문에 그런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워낙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시장도 사실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분위기가 아직까지 다르기는 하죠. 전체적으로 시장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표로 확인되는 이제 소비 심리와 관련한 것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말 쇼핑 시즌 올해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성장의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유통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유통 소매업체들은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워낙 네. 이제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장보기 같은 경우도 마트 들르지 않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미국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모바일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네. 사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사실 과거에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했을 때 그때만큼 대응을 쉽사리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소매 유통 채널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수년간 노력을 해온 결과가 결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채널의 그 결합, 그러니까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옴니 채널에 대한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소매 유통 부문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하이터치라고 하면 고객에게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인데요.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계속 강화하는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이제 아마존에 대응을 하고 있고 하이터치 부분은 오프라인에 있는 점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홈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걸 이제 최근에 테스트 베드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하냐면 고객이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고객 자택의 냉장고까지 그 주문한 상품을 지금 직접 나오고 있는 거죠? 직접 직원이 넣어주는 넣어주고 겁니다. 있는 건가요? 그 냉장고를 열고 직접 점원이 그 주문한 상품을 넣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 냉장고 열고 넣어주면 싫을 것 같은데 좋아하나 봐요. 미국은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바쁜 시간 그리고 넓기 때문에 미국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배달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점을 집중화시켜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홈디포나 타겟은 물류 체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또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긱스쿼드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24시간 상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홀푸드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기존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업체들은 이제 하이테크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기존 온라인 쪽에 강점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은 역시 하이터치라고 했나요? 네, 조금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융합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쪽에 함께 다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주가의 방향을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아마존 뭐 앞서 일일 배송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일일 배송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존 주가는 사실 뭐 그걸 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월마트 실적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네, 대표 유통업체들의 실적 흐름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 11월 13일 현재 전일 대비 1.56% 상승한 120.9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으로는 3,44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가 121.36달러, 이제 52주 최고가에 거의 또 근접을 했고요. 최저가는 85.78달러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투자 의견을 종합하면
매수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12개월간 목표 주가는 최고 135달러, 또 최저 105달러, 평균 123.24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게. 얼마 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아마존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IB들이 1일 배송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이 그 실적의 어떤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 이상, 내년 3분기 하반기쯤에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흐름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해서 지금 상황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결국 월마트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주가 흐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월스트리트 현재 목표 주가 자체는 현재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요. 네, 그 미국 주식 주가를 볼 때 저희가 하나 또 같이 고려해야 될 점이 계절성입니다. 우리가 계절성. 시즈널이라고 네네. 하는데 계절성을 고려할 때 향후 과거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월마트의 시즈널 지수는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연초에 좀 낮고 연말에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부터 연말까지는 소폭 또는 중폭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네. 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실적 발표 2월 여기가 회계연도가 1월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2월 초에 실적 발표 전후해서 매매 시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의 흐름은 지금 주가 지수가 높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워낙 연말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타이밍을 잡아본다면 좀 뒤로 미뤘다가 그렇습니다. 2월 정도에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월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고민해본다면 혹시 팀장님께서 연말 쇼핑 시즌 맞아서 관심 갖고 볼만한 것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UBS가 의견을 낸 것 중에 투자자들이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필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섹터를 선호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리테일 중에 이제 유통업체 중에는 월마트 외 홈디포와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까지 함께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11월 14일 장전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홈디포는 다음 주 11월 19일이고 코스트코는 12월 4일 그리고 아마존은 1월 31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이제 월마트, 홈디포, 코스트코, 아마존 이렇게 있는데요. 월마트, 홈디포,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현재 그렇습니다. 편이에요. 다만 아직까지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이 타이밍은 실적 발표 이후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실적 발표 일정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요. 월마트는 현재 시각으로 14일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홈디포는 19일 그리고 코스트코는 12월 4일에 아마존은 1월 3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미국 기업들 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직접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기는 해요. 다만 요거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먼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를 멀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ETF나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국내 ETF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리테일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SPDR S&P 리테일 ETF라고 해서 종목 코드는 XRT입니다. XRT. 운용 자산이 2억 9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 자동차, 소매 할인점, 백화점 등 86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1%가 조금 넘고요. 수수료 및 비용은 0.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듯이 이제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좀 네.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필수 소비재 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컨슈머 스테이플스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티커는 기네요. 많이 깁니다. 네. 그 종목 코드는 세 글자고요. XLP. XLP 이번 네. XLP. 요거는 미국 필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운용 자산은 한 130억 달러로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주로 종목은 개인용품하고 가정용품, 또 식품, 음료, 대표 기업 34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G나 코카콜라 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92%고 수수료 및 비용은 0.13% 정도 됩니다. 확실히 최근에 리테일 쪽이 더 좋기는 네. 하네요. 네. 이제 유통업체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XRT. 네.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XLP. 네. 네. 이렇게 두 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직접 투자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방향성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유통주, 소비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렸고요. 뉴제스탁의 안석훈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